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2주 연속 코스닥 지수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왔죠. 아마 이랬던 적이 거의 없을걸요. 잘 보시면 3주 전에는 진짜 무슨 지옥에 있는 것처럼 되게 힘드셨겠지만, 그죠? 지난주하고 이번주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1% 이상 급등이 나와서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뭐 큰 급등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뭐 2주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손절하신 분들 나중에 뒷목 잡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손절하신 분들 지금 엄청나게 뒷목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목을 아직 제대로 안 잡으셨죠.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종목들은 아직 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손절하신 종목들이 급등할 때 그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그래서 많이 했던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손절한 사람하고 손절 안 한 사람하고 안 하고 참은 사람하고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일주일을 또 지났으니까 지수 이제 여기 흐름 한번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테마 얘기 좀 해드릴까요? 원하시면 1번 찍어 보시고요. 오늘 또 보니까 또 뉴스 하나 나왔다고 막 갖다 집어 던지고 막 투매하시던데 얘기해 드릴까요? 네. 막 갖다 또 투매놨죠, 그죠, 오늘? 네,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와중에도 수익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손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 요거 얘기해 드리고 이따가 주린이 특강 9시 좀 넘으면은 주린이 특강 할 겁니다. 오늘 주린이 특강은 특별히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캔들. 요즘에 이제 주린이 특강을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캔들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캔들이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초라는 뜻이죠. 양초, 그죠? 요거를 우리가 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보죠. 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지수가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9% 상승을 해서 잘 끝났고요. 그 다음 거래도 뭐 그냥 그만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봉 이제 세게 떨어졌던 게 요거예요. 광복절 직전 금요일이죠. 요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금요일이죠. 금요일.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이제 저점을 찍었죠. 8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쭉 올라온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조정 왔다고 난리를 치면 꼭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하락을 시작한 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선을 그으면 되겠죠? 요렇게 상단에다가 어때요? 네. 하락 시작한 지점까지 다 회복이 됐죠? 네. 원래 반등 나올 때 이제 와서 이제 해드린 얘기지만 원래 반등 나올 때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등이 나오면요, 보통은 여기 절반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양봉 하나 나오고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절반이나 뭐 3분의 2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보통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올려버리죠. 네. 뭐겠어요? 그냥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개인들 투매하게 만든 거예요.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막 그러면서 저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리 인상하니까 어때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올라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이 무서워서 손절을 한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을 다 그렇게 내쫓고 나서 내쫓았다기보다 본인들이 나가신 거죠. 네. 여기서 세력 탓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손절하지 말라고 해도 손절들 하셨으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못되게 얘기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언제 손절하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좋은 거 다 꺼내가지고 그때마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죠? 그 얘기할 때 누가 저한테 모캔디 하나 사준 사람 없어요. 진짜로. 모캔디 하나 못 얻어먹으면서 네, 계속 얘기했어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네. 진짜 모캔디 하나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도 돼요. 네,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잘 버티셨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비관론자들 있죠? 비관론자들이 여기서 이제 입을 다무느냐? 천만에요. 비관론자들은 계속 이제 입을 열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떨어진다. 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봤자 조금 떨어져요. 별로 안 떨어지고, 설령 좀 세게 떨어져도요, 더 세게 올라와요. 네. 좀 떨어지라고 하세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수가 좀 떨어져야 지금 종목 못 사신 분들 좀 사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날아가면 진짜로 뒷목 잡습니다. 네. 지수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가 없을걸요? 네. 떨어지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은행으로 뛰어가세요. 요즘에 대출도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뛰어가셔야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네. 불안한 사람은, 즉 비관론자들은 올라가도 걱정, 횡보해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그 사람들은 상한가가 나와도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상한가가 풀리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왼수들 진짜 그래요. 정상한가 나와도 불안해합니다. 그거 풀릴까봐. 정상한가 나와도 풀릴까봐 불안해하고요.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다 회복을 했죠? 그러면 지수가 다 회복을 하면 그 다음엔 누가 회복을 하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회복을 시킬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는 종목들이 회복을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 다음에는 종목들이 회복을 해요. 네. 오늘 윤석열 씨 테마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요 지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윤석열 씨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4번 찍어보시고요. 윤석열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네, 4번. 뉴스 봤어요. 1번. 네. 4번 찍으신 분도 있네요. 그죠? 네, 좋아요. 네. 윤석열 씨 관련돼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좀 표현이 아마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윤석열 씨 고발 사주, 이런 겁니다. 윤석열 씨가 이제 어디 점집 가서 사주를 보신 게 아니고, 정치나 이제 법 쪽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가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건데, 어디 가서 점집 가서 사주 보신 게 아니라, 그냥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솔직히. 네. 윤석열 씨가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일 때 야당 의원들한테 나쁜 짓을 했대요. 그냥. 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냐면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헛소리거든요. 자, 분명히 밝히고 얘기할게요. 전 윤석열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해요. 윤석열 씨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합니다. 네. 이재명 씨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거의 다 안 좋아합니다. 거의 다 안 좋아합니다. 네. 허경영 씨는 좀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좋아하진 않아요. 그분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 대체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윤석열 씨 편 드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윤석열 씨 편을 안 드는 사람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헛소리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주식 방송이니까 주식이랑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씨 테마주 하나 띄워놓고 할까요? 애니놈요? 네. 참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보세요. 그냥 내용인즉슨 뭐냐면
윤석열 씨를 어떤 듣도 보도 못했던 인터넷 매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뉴스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메타버스인지 뉴스버스라는 뭐 누군가가 기자 누군가가 대표인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매체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라 뭐 고발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TBS에 있는 김어준 씨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띄웠고 일제히 여당 정치인들이 물어뜯죠. 그리고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계의 한 명인 누구예요? 네, 유승민계 한 명인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 전에 이제 김무성 씨 비서관 출신이 말을 애매하게 해서 윤석열 씨를 공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 또 똑같아요. 공격을 하면 유승민 씨 팝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당에서는 당연히 집중 공격을 하겠죠. 네. 야당에서는 유승민계에서 누가 또 문제를 살짝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씨를 난감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시끄럽게 해놨어요. 진짜 들어보지도 못했던 뉴스 매체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한마디 하니까 일제히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참 재밌어요. 하는 거 보면. 네. 제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냥 윤석열 씨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본 한번 더 찍어줘. 이럴 땐 좀 찍어주셔야 돼요. 네. 저 혼자 뭐 내피셜 하는 거 아니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대선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때 대선주를 많이 공략을 하십시오.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대신에 대선주는 굉장히 수익 내기가 힘들다. 대신에 수익이 나기만 하면 많이 난다. 대신에 힘들다. 왜 힘드냐면 이거는 사람이랑 돈이랑 권력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거티브도 심하고 네거티브도 심하고 별의별 공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주식을 대선주로 하셔야 된다. 얘기해드렸죠, 그죠? 그 각오 없이 하실 거면은 그냥 하지 마셔라.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대선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진짜. 이거 가만 보셔도 뭐예요?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까 헛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딱 9시에 오전 라이브 회원들 방송 마이크 딱 키자마자 굉장히 안 좋은 목소리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대놓고. 왜냐면 어제부터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오히려 그 뉴스 나온 덕분에 오늘은 오늘 수익 났어요. 수익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 홍준표 씨 관련주를 최근에 많이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약간 또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싹 올라간 거예요. 윤석열 씨 테마주 갖고 있는 거는 오늘 떨어진 거 없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들 저희도 사놨는데 아직 안 간 거 남들이 모르는 후발주가 사놨기 때문에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오늘 뭐 떨어진 거 있나요? 저희 종목 중에? 없잖아요. 윤석열 테마주라서 떨어진 거 있냐고? 없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수익 났다니까요? 상한가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최경 씨 관련주인데 상한가 나온 것도 있어요. 물론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저 친구는. 네. 네. 불사조라고 있어요. 휘닉스라고. 이름값 못하고 네. 저 밑에 이제 지하세계에 잠깐 갔다가 네. 회원들도 웃으실라. 네. 저기 밑에 지하세계에 잠깐 들어갔다가 지하실 들어갔다가 네.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들어왔는데 실은 최재형수 해주죠. 네. 이름값을 못했어요. 못난 녀석이. 네. 휘닉스라고 이제 불사조라고 있어요. 네. 네. 상한가 갔어요. 네. 낙폭과대 그냥 한 번에 싹 상한가로 마무리한 게 있는데 오히려 수익 났습니다. 그거 어떻게 냈는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그거는 그냥 윤석열 씨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보입니까? 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뭡니까? 공수처에서 수사착수 윤석열 씨 관련된 뭐 옛날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 착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던진 게 어디였죠? 이거 아니었나요?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펑 맞았으니까. 윤석열 공수처 수사 착수 딱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날 개인들이 갖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럴 줄 모르셨냐고. 원래 공수처 출범하면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씨란 얘기를 거의 국민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이 1호였지만 그죠? 네, 그때도 그랬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근데 개인들 엄청나게 투매했어요. 뭐라고 해서 투매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씨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대방 야권 그죠? 네, 대권 후보 1인데 그 사람을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요? 여기가 무슨 탈레반입니까? 북한입니까? 바로 잡아서 감옥 집어넣게? 물론 이제 좀 심하게 괴롭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지금 무슨 저기 무슨 청나라 말기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되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가 5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씨 감옥 갔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뭐 조그만 얘기 나오면 갖다 집어던지실 바에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죠. 이거를 부드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러다니 넘어가세요. 이런 걸 세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마음 아파요. 네.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러실 거면은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던지고 손절하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주식을 버리실 거면 그냥 주식을 접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본인도 손실나서 그죠? 힘드시고 돈을 잃으면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난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던지신 그것 때문에 누군가도 피눈물 흘리면서 불안해서 손절한단 말이에요.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본인한테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돌아오는 거예요. 다 힘들게 했으니까. 그쵸? 손절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괴롭힐 거 모르셨어요? 솔직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센 공격도 아니에요. 자, 공수처 수사 착수에게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는데요? 장모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분 장모님. 그러니까 그건 글로 끝났잖아요. 이제 7월 초 아니었나? 7월 말이었나? 네. 제가 이걸 기억을 못하죠. 네. 어지간하면 다 기억하는데 이런 거 기억 안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수였으면은 이날 왜 이랬고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기억 못 하잖아요.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뭐 큰 문제 있었습니까? 장모 구속되고 끝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으로 또 뭐가 있었어요? 엑스파일. 엑스파일 나오면은 뭐 이 사람은 정치를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별의별 걸 다 보신 다음에 그걸 다 본 개인들이 윤석열 테마주 손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진짜라고. 그러면서 이대로 되면 이 사람 정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손절하는 개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파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나왔냐고요? 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죠. 그냥 벌써 공수처, 엑스파일, 장모 구속 3개죠? 하나 더 있었잖아요. 부인 논란, 부인 사생활 논란. 부인을 거의 무슨 창녀 취급해놨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러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되게 좀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네거티브를 한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걸 알겠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김어준 씨를 욕하거나 뭐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항상 이런 논란에는 그 사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문제 있었냐고요. 실제로 엑스파일이 문제 있었던 게 아니라 엑스파일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사람이 정치를 못할 거다라고 섣불리 판단 내리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팔고 손절하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급반등 나왔잖아요. 항상 상한가 나오고. 여기 있는 이 급등들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던지고 다 던지고 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찾아보세요. 다 그 이유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오세훈 씨의 서울시장 그거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생태탕. 기억하신다 2번 찍어보세요. 기억 안 나세요? 4월달에 생태탕. 네, 저 그 이후로 동태찌개 안 먹어요. 네. 하도 그냥 그때 하도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비린내가 나가지고 지금도 동태탕이나 생태탕을 안 먹어요. 네. 진짜로요. 네. 비린내 나서 생각만 해도 비린내가 나니까. 그래서 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겁니다. 정황. 증거 없습니다. 정황. 정황입니다. 정황. 증거 있으면 벌써 바로 내보냈겠죠. 공격은요, 상대방이 방어할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딱 터트리자마자 바로 증거를 딱 들이대고 윤석열 씨를 딱 꺾어버려야 되는데, 말은 많이 해요. 정황 있다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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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맨날 뻔한 레퍼토리인데 또 속으시는 거예요. 또. 응? 또 속으신 거예요. 또. 네. 공수처. 요즘에 공수처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나오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신경 안 쓰고. 요즘에도 저기 엑스파일 보세요? 안 보시잖아요. 그 장모가 구속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그만 쓰시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그랬는데 또 여기서 손절할 거다 그러시면 그냥 이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뭐예요? 애니능률 7%, 위즈코프도 한 10%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가 다 빠진 건 아닌데 유독 개인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게 많이 빠졌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다 빠진 게 아닙니다. 일부가 좀 많이 빠진 거죠. 뭐 몇 개 구경시켜드리면 애니능률 7% 빠졌죠. 그 다음에 서현,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이제는 반등 나오나 이러고 있을 텐데 또 급락했잖아요. 덕성 5%. 그렇죠? 네. 또 전저점 깨려고 또 내려오니까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던질 거예요. 웅진 6%. 뭡니까 이게. 물론 거리 없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아침부터 던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씨 일자리 관련주 IB 기명 마이너스 7%, 아시아경제 마이너스 5%. 이제 21선 딱 올려놓고 이제 반등 나올까 이제 이러고 있는데 또 떨어뜨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본인 불안하다고 손절하시죠? 그럼 다른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도 손절하고 계속 연쇄 반응 나옵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익이 잘 안 나세요. 손해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손해도 많이 보실 테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유약하셔가지고 어떻게 큰 돈 버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왔는데요. 네. 이런 거를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거에 흔들 바에는 대선주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주 아니면 할 만한 게 없는데 뭐 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와서 삼성전자 사시겠어요? 지금 와서 뭐 미국에 테슬라 사실 거예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마음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난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솔직히 오늘 조금 마음이 흔들렸지만 정신 가다듬고 똑바로 하고 싶다. 자, 1번 찍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 얘기 해드릴게요. 그 다음 얘기 해드릴게요. 이런 거에 자꾸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세게 했어요. 그럴 거면 관두시라고. 예, 강원호님.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립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김어준 씨 욕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 중심에는 김어준 씨가 있다. 그게 김어준 씨 욕한 겁니까? 그 사람 얘기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중립적으로 깔끔하게 딱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대선주 할 때는 원래 그 주식 방송할 때는요,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대선주 얘기할 때는 부득이하게 정치 얘기를 조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최대한 중립해서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죠?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항상 애쓰고 있어요.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원래 윤석열 씨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요. 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제 뻔한 스토리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 아무튼 여기 애니동률이나 아시아경제 이런 것들 보면 막 마이너스 5%, 막 7%, 막 10%씩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론 이걸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좀 빨리 올라와서 그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경제 여기서 이제 물린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방 말고 일반 개인들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5,000원, 6,000원 전후죠? 네, 6,000원 전후인데, 그죠? 6,000원 전후인데, 여기 이제 4,500원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올라와서, 그죠? 여기서 이제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쵸?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오늘 막 이렇게 막 윤석열 씨도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막 떨어지니까, 이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죠?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이 얘기하려고 아까 김호준 씨 뭐 저기 생태탕 얘기한 거예요. 엑스파일 얘기도 하고. 아유 돌멩이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좋은 얘기도 해드릴게요. 들고 있으면은 오늘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 여기서 이게 급반등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자꾸 여기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여기서 던져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포기하고 팝니다. 그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야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급락 나온 걸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래야 가지. 어차피 그냥 힘든 거, 그래. 그냥 월요일날 한번 더 빠져라,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그래야,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한번 찍었죠, 그죠? 그냥 어금니 살짝 깨무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 난 괜찮으니까, 한번 더 떨어져라, 이렇게. 그리고 빨리 올라가자. 이 마음으로 하세요. 여기 물리신 분들. 힘내세요. 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요, 본전에서 팔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왠 줄 아세요? 그러면 또 근처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밑에서 좀 약간 손해보고 손실을 많이 줄여서 팔아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어금니에 살짝 깨물으세요. 쌍바닥 찍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빨리 올라가요. 생각해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나으시겠어요? 좀 힘들어도 이게 낫겠죠, 그죠? 뭐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본인들께서 이제 그때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물리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사지 말라고. 제가 얘기 얼마나 많이 해드렸습니까? 고생하신다고. 근데 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고생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사시죠. 네, 맞으면 8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네. 고생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는 안 걸리지, 그죠? 네. 고생 좀 하세요. 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요.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라고 이제 얘기해드린 거니까, 네. 금방 또 잘 이렇게 또 저기 하면은 또 금방 또 잘 풀립니다. 네. 주말 편히 쉬셔야 돼요. 네네. 8번은 별로 안 찍으시는 것 같은데. 자, 편안하게 하세요. 네, 요것도 그냥 또 지나가요. 네. 원래 대선 테마주라는 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네. 요번에 이거를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고, 윤석열 씨 얘기는 여기서 끝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절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캔들, 네, 줄이 가면 캔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요즘에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신용도 막 늘어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오늘처럼 투매가 나오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포기한다니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바닥이다 이 정도면 다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회원들한테 그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타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알고만 계셔. 뭐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지는 마시라고. 왜냐면 그냥 여기 위에서 물리신 분들 만들고 빨리 나와서 빠져나오게 그냥 냅두시라고. 건들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안 샀어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 기법 강의하거나 종목들 쭉 얘기할 때 지나가면서 이 정도면 다 떨어졌다.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는 얘기 안 합니다.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우리 회원들이 여기서 만약에 제가 몇 사인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안 가거나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 냅두시라고 그냥. 여기 사람도 힘들고 우리도 힘드니까 건들지 마시라고. 혼자서 개인적인 매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냅두시라고. 이분들 반등 나올 때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들어가서 수익 냈다고 자랑하면 그게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등 먹는 매매는 제가 안 시킵니다, 회원들한테.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반등도 세게 나오니까. 제가 항상 회원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드립니다. 좋은 습관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게 마음도 편하고 깔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걸 건들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걸 살려고 노력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냅두세요. 자꾸 안 건드려야 빨리 올라오고. 자, 요즘에 이제 그 손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8월 광복절 이후에 폭락이 나올 때 손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 라이브 회원하고 이제 문자반 회원들 저희는 이제 방이 총 3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라이브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문자반인데 라이브 쪽 회원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 손절을 거의 99% 안 했어요. 라이브 회원들은 손절을 99%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자반 쪽은 아무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자반 회원들을 좀 도움드리려고 매일 저녁 방송하는 거예요. 이게 무방 회원분들도 도움되시라고 하는 거 맞지만 문자반 회원들은 낮에 하는 방송을 안 들으시니까 못 들으시니까 저녁 방송 때 시험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목이 터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반에 보면 손절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비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면 꼭 있어요. 손절하신 분들. 안타까워 죽겠어요. 손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안해가지고 제가 해드리는 얘기로도 모자라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얘기 듣고 손절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손절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뭐 손절하셨냐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손절했다고. 아휴.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왜냐면 다물멀티미디어하고 원방테크가 추천당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 2-3개씩 나왔거든요. 상한가 2개씩. 네. 이건 3개에 가다 말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한 80% 90%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잘라내고 급등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나중에 심리가 더 깨진다고. 제가 그래서 바닥 나올 때 그랬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뒷목 잡는다고. 그 얘기를 요즘에 매일 하죠. 이분들 지금은 이제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종목 뭐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보름 한 달 지나서 종목들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 보면 그때는 심리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손절할 바에는 주식 적으라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고혈압 와요. 고혈압. 우울증 오고 손절했는데 날라가갖고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겪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손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정말 뭐 갖고 얘기할까요? 오늘 저희 방 종목 중에서 상한가 한 게 휘닉스 소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불사조. 아까 혼자서 막 얘기하죠. 불사조가 하나 있었는데 지하실을 갔었다고. 그죠? 틈에 나오니까 떨어졌었어요. 저희도 손실이었어요. 그건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솔직히 8월 달에 이만큼 안 떨어진 게 어디 있어요? 다 떨어졌죠. 그죠?
삼성전자도 떨어졌는데. 근데 아무튼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손절을 안 시켜요. 세력 그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세력도 물렸으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그때가 딱 바닥이었거든요. 떨어졌어요. 손절 안 시켰어요. 회원들도 손절 안 했고 거의. 문자만 해서 좀 일부가 이제 손절을 한 거죠. 자, 근데 왜 손절했을까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제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무방에서는 제 모든 걸 다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깨지는 순간 손절을 생각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손절을 할 거다. 어떤 생각을 갖고 손절하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다 딱 선거놓고 손절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절할 거예요. 깨지는 순간 손절할 거다. 반대매매 나올 거고 신용증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매매 나올 거고 손절할 거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더 떨어질 거다. 신용이 더 빠지죠. 손절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손절을 할 건데 반등 나올 때도 손절을 좀 할 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리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랬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그럼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더 사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신규현이 물어봐요. 사도 되나요? 아니요. 나중에 추천 나오면 사세요. 네. 다른 거 사세요. 오늘 추천주. 네? 그래서 오늘 추천주 사시라. 그거 지금 오늘 20% 가까이 급등했어요. 네. 뭔지 아시죠? 저기 수요일날 나온 거. 네. 종목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제가 오늘 공개 안 할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이제 공개 안 할 거예요. 네. 이제 급등 시작했는데 여기서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나왔어요. 물론 아직 큰 수익 아니에요. 왜냐면 낙폭에 따른 이제 반등을 상한가로 나온 거죠. 거래도 별로 없어요. 네. 또 가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반등을 상한가로 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자신감이에요. 전문가가 종목을 뽑을 때 자신 있으면 손절 안 시킵니다. 귀찮게 뭐하러 분할매수 합니까? 한번 사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하고 우리하고 평단가가 똑같은데 뭔 걱정을 해요. 왜냐면 세력도 수익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맞죠? 네. 그게 자신감인 거예요. 저는 세력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세력 전화번호를 알거나 뭐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원들은 전문가 믿고 가만히 이제 믿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세력 믿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올린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알아서 올라올 거니까 가만히 냅두시라고.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차트가 여기 있으면요,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신규 회원들은 그래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셔라. 세력도 물렸다. 그리고 이거는 가짜 테이퍼링 때문에 뭐 투매가 나온 건데, 테이퍼링이 지금 당장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악재가 아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러니까 알아서 올라온다. 걱정하지 마셔라. 물 탈 필요도 없고 냅두셔라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신규원들은 이 말을 안 믿어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손절을 안 시켜줍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웃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 이제 계산을 놔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올라올 것 같죠? 거래도 없고. 양봉 하나 나왔는데 뭐 그래봤자 거래량도 크게 없었으니까. 거래도 없는 양봉이었어요. 근데 올라오죠. 오늘 뭐 피닉스 호재가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왔어요. 예, 무재료로 올랐어요. 무재료. 물론 나중에 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이제 핑계를 했겠지만 아침에 올라올 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냥. 네. 자, 보세요. 사람들 여기서 왜 손절했는지를 얘기 좀 해드리고, 손절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계산하기 좋게 그냥, 네. 여기 21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계산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자, 여기가 1,400원이죠. 여기는 1,000원 깨졌죠. 그럼 대충 한 500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500원 떨어졌다고 해볼까요?
자, 1,300원에 산 사람이 500원 떨어졌으니까 9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원 켰으니까.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손실이죠? 30%. 대충 30%대 손실이죠. 40%까지는 아니고, 그죠? 한 30%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1,000만원, 1억이라고 해볼까요? 1억 몰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30% 손해보고 잘랐어요. 너무너무 이제 실망스러워서 7,000만원이 됩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건 끝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손절을 했겠죠. 그죠? 자, 7,000만원 남았어요. 자, 이 사람은 이때부터 굉장히 조급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힘들어서 그냥 뭐 자른 거예요. 일단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지만 그냥 무서워서 자른 거예요. 더 큰 손해 입을까봐. 근데 실제로 손해를 보셨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7,000만 원이 됐습니다. 7,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해 봤잖아요. 그럼 이걸 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회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절대 분산 투자하면 안 되죠. 또 몰빵합니다. 자, 근데 바닥에 있는 걸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래도 없는데 언제 급등할 줄 알고 이걸 사요. 그래서 뭘 사요? 저기 위에 있는 거. 이 정도에 사는 거죠. 요런 데 있는 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하루 종일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갈 거예요. 샀어요. 한 대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범양광영을 샀을 수도 있죠. 이분들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미 손실을 크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뭐 살려고 산 건 아닌데 유튜브를 보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신고가 났다고 이제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요거랑 같다.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 더 갈 거다. 목표가를 다 계산해 주면서 한 3주 뒤에 한 25,000원 갈 거라고. 근데 보니까 12,000원인 거예요. 괜찮네. 25,000원 2배. 그러면 7,000만 원 해가지고 2배니까 그러면 1억 4천. 그러면 손실 난 거 메꾸고 4천 남네. 천하 바꿀까? 오케이.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력이 절대 그 꼴을 못 보죠. 때려버려요. 자, 7천만 원이 얼마 됐어요? 이거 한 20%짜리 모임이거든요. 네. 7천만 원에서 20% 빼면 5천만 원이네요. 5,500. 이분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반토막 나셨네요. 자, 여기서 홀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손절해야죠. 지금이라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또 몰빵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겠어요? 바닥에 있는 거 사시겠어요? 언제 올라올 줄 알고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20% 30% 한 대 맞죠. 그때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손절을 더 이상 했다가 끝나겠구나. 그래, 들고 있자. 원치 않는 또 스윙, 중기, 장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나중에 가보면 손실 한 40% 나니까 5,500에 40%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상 날아가는 거죠?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이해되셨으면 7번 쪽으로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여서 그래요.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만히 계시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태풍 왔는데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딨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금방 지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2, 3일 길어야 2, 3일이다. 보통 2, 3일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셔라.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저점 찍고 나서 한 2, 3일이면 돼요. 그 딱 이틀 동안 여기다가 갔잖아요. 태풍이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한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왜냐면 불안하니까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기목 달리네. 아, 모르셨구나. 네. 네. 예. 상한가 나왔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손절해가지고 이제 쫓겨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호랑이 한 5마리가 쫓아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주식 투자하는데 뒤에 호랑이 5마리를 놓고 주식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얼마나 쫓기는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혼자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신용까지 쓰면 이제 금상첨화죠 이제. 호랑이가 한 20마리 정도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손절을 하면 바로 이제 그 불행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안 해도 되는데. 이해되셨죠? 왜 자꾸 여기서 딴 얘기 안 했잖아요.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엔 때려치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얘기 다 했잖아요. 막. 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은 별로 안 힘든 거예요. 왜냐면 뭐 다물 멀티미디어, 원방테크 뭐 피닉스 어제 말고 한두 개? 실은 저거보다 저희 공부도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공개를 못하니까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뭐 이러다가 이제 지수가 상승하다가 딱 멈추고 돌리는 순간 개별주들을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지수 다 올라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막 움직이면 뭐 하겠어요? 상한가, 즉 불꽃놀이를 하겠죠. 쭉쭉 이렇게 올려요. 계속 팍 하면서 올린다고. 지금은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테마주들이 무리지어서 움직여요. 무리지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한가 줄줄이 나오겠죠? 이분들 이제 나중에 뒷목 잡는다니까요. 뒷목 잡는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리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안 그래도 1억이 5천만 원 됐는데 거기서 더 화가 나니까 충동적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낭패를 입으시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도 있냐면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은 확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하세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돈만 생기면 자꾸 그걸 더 사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물타기를 하시는데 그게 되는 종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종목에 자꾸 물타기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썩는 거예요. 물도 공기도 똑같잖아요. 물도 공기도 똑같은 게 뭐예요? 자꾸 순환이 돼야지 안 썩거든요. 공기도 자꾸 순환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공기가 썩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세먼지가 더러워도 좀 있으면 이제 미세먼지 날라올 거예요. 네. 여기 중국에 있는 그 인민들이 조금 있으면 추워가지고 추워 그러면서 이제 난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월 한 말쯤 되면 미세먼지가 이제 날라올 테니까 그때까지 파란 하늘 많이 봐두세요. 네. 요즘에 전세 경제가 괜찮아서 공장들이 막 이제 중국도 공장 많이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두세요. 미세먼지 테마주 사도 되냐고요? 이 생각했다. 1번 찍어보세요. 미세먼지 테마주 하나 살까? 네. 자, 1번 찍어보세요. 요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테마주 살까? 생각했다. 1번. 여러분들은 다 주식에 중독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주식 중독자. 그죠? 네. 근데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라고요.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잘하셨어요. 네. 주식에 중독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에 이제 뭐냐면 성향이 맞으시는 거죠. 네. 주식 말고 딴 거 하지 마세요. 네. 듣자마자 바로 미세먼지 테마주 뭐 마스크부터 공기청정기 쫙 생각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주식쟁이죠. 네. 중독자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주식쟁이,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주식쟁이라는 말은 저기 뭐 나쁜 뜻 아니죠, 그죠? 네. 좋은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파란 하늘도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닉스 소재 보시면 되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왔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본전 되고 약간 수익 났을 때 팔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하면 돼요. 원래 이 자리는 매물대로 봤을 때 상한가가 원래 못 들어오는 자리예요. 제가 아침에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상한가 원래 잘 못 들어가는 자리다. 큰 기대는 하지 마셔라.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해줬어요.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중간에 잘 풀릴 수 있다. 풀려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계속 풀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상한가로 끝나더라고요. 손실난 거 다 회복됐을 때 상한가 나와서 그때가 생각해 보면 돼요. 팔까? 내일 팔까? 귀찮으면 냅두시면 되고. 왜냐면 이 매물대에 들어왔는데 거래가 별로 없이 들어왔어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서로 아군이란 얘기예요.
같은 편. 여러분들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월요일날 아침에 갭상승 되게 심하게 할 거예요. 근데 추경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여기 문자번 회원들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 피닉스 소재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는데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거든요. 일부러 얘기 안 했다고요. 왜냐면 아침에 누가 또 들어올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대신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영풍정리. 영풍정밀 얘기하고 다물 멀티미디어 얘기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죠. 영풍정밀 어제 이거 저희 추천주 아닌데 이거 왜 얘기했냐면 오늘 저기 오늘 급등한 종목 하나 있죠. 휘닉스 소재 말고 이번 주에 추천했는데 오늘 많이 급등한 거 홍준표 수혜주 그죠? 네. 그게 이 차트랑 똑같은 차트였어요. 그래서 어제 슬쩍 지나가면서 그랬잖아요. 최근에 추천 나온 거 중에 이런 차트가 있다고. 눈치 채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문자반 회원들은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밤에는. 종목 얘기는 못 해드리겠고. 그죠? 네. 그쵸? 네네. 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힌트 드린 거예요. 이따가 잘 모르시겠으면 차트 한번 보고 좀 보세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네.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차트.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아곤이라고. 이거 껴놓을 거예요. 영풍정밀도 생각해보세요.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니지만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는 이제 12,000원대죠. 그죠? 12,000원에 사신 분이 자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손실 얼마예요? 4,000원이니까 대충 이것도 30%네요. 그죠? 30% 손실이 있어요. 근데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11,000원. 그럼 손해가 얼마예요? 한 8%? 30% 손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8%까지 줄었어요. 여기쯤에 생각하는 거예요. 팔까 말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군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설령 손절을 하더라도 그죠? 네.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하면 얼마예요? 1억 갖고 손절했으면 7천인데 여기서 하면 10% 정도 빠지는 거니까 뭐 그냥 8%죠? 그럼 뭐 9,200 남잖아요. 어디 가서 8% 수익 못 내겠어요? 혼자 하셔도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손절을 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하시라고. 며칠만 참아보라고. 결론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뉴스 보고 차트 보고 계좌 보고 이제 불안하니까 종목 추천한 사람 얘기도 이제 안 믿고 불안하니까 이제 또 토론만 가가지고 그 공부 못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글 써놓은 거 그거 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신 다음에 그래 손절해야 되겠어 그러신 거예요. 여기 손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번에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네. 다음에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손절 안 하고 잘 버티신 분들은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정말 안 되는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이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절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뭐예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신 분들은 그 손절한 거 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더 하시지만 결국엔 더 큰 손실이 나는 거고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최소한 본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력이 매집한 좋은 종목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방 종목들 지금 막 올라옵니다. 지금 지수가 이제 옆으로 돌기 시작하면 더 본격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걱정들 하지 마시고 주말에 편히 푹 쉬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반등과 급등과 수익들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전이 되니까 또 그러시죠. 추석 전에 급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추석 전에 급락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러실 거면 주식을 접으세요. 그냥 접으세요. 그냥. 추석은 추석이라서 걱정하시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걱정하시고 그죠? 네. 겨울엔 겨울이라서 걱정하시고 설날 되면 또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연말엔 또 연말이라고 걱정하시고
봄 되면은 꼭 북한에서 날 풀리면요, 북한에서 꼭 한 번씩 도발해요. 미사일 쏘든지 뭐 해요. 그것 때문에 또 저 걱정하실 거고, 그죠? 네. 그러실 바엔 차라리 주식을 접는 게 낫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자꾸 손절하지 마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실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거는요, 네,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네.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좀 심리가 안 좋을 때, 흔들릴 때 있죠. 그때 버티는 거, 종목 들고 버티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제 기초 체력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배드민턴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잘 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진짜 대단하시더라. 그분들은 뭐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라고 봤는데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절대 못 이기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무튼 제 얘기 왜 했냐면, 제 얘기하고 이제 주니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왜 드렸냐면, 생각해보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한테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배운다고 해도 그 사람의 기초 체력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 배우면 뭐합니까? 기초 체력이 바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과 좋은 투자 전략과 이제 시황과 모든 풀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다 알려드렸어요. 종목까지 딱.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식할 때 기초 체력이 뭔지 아세요? 종목 들고 버티는 거예요. 즉 지구력, 인내력입니다. 지구력.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 운동의 기본은 하체지 않습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하려면 하체 근육이 좀 발달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뇨병 그런 것도 마찬가지. 다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3개월, 6개월, 1년씩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위기감이 딱 느껴졌을 때 그때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버티시면 돼요? 똑같아요. 헬스클럽 가시면은 러닝머신 할 때 지루하시니까 앞에 뭐 틀어놓고 뭐 보시죠? 시간 금방 가니까. 맞죠, 그죠? 생활비유예요, 생활비유. 저도 러닝머신을 하는데 뛰어요. 네, 그때 앞에 뭐 틀어놔요. 저는 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뛰어야 돼요. 운동해야 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무슨 다큐멘터리라든지 뭐라도 봅니다. 아무튼. 네. 영화 한 편 틀어놓는다든지. 네. 저는 러닝머신 위에서 영화를 보통 봐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내는 거죠. 이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었죠.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 여기에서 안 털려야지. 손절 안 해야지. 막 그러면 손절하게 돼 있어요. 안 해야지 하면 손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나가시라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시든지 뭐 맛있는 걸 사드시든지. 그럼 꼭 그러세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카드 있잖아요. 카드 긁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돈 좀 쓰고 오시라고. 그게 왜 있는 줄 아세요? 네. 시간 잘 보내시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그때 다 해드렸어요. 근데도 손절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문자 보내서 덜어 있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손절하지 말고 다음에 또 이런 게 또 옵니다. 요번처럼 이렇게 세게 이렇게 요번에 투매가 좀 되게 셌어요. 강도로 따지면 1에서 100까지 있다고 하면 한 80이었어요. 80에서 90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심했긴 했는데 다음에는 아무튼 손절하지 말고 잘 참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자 0번 찍어주시고 이제 주린 특강으로 넘어가죠. 너무 또 오래 기다리게 되면 안 되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이해가시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심심하니까 지루하니까 자꾸 딴 거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시간 잘 보내시라고. 여자분들은 그죠? 미용실 가시고 남자분들은 물건도 좀 사시고 그랬던 겁니다. 잠시만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주린이 특강을 좀 해드릴게요. 네. 주린이 분들만 나오시고, 피곤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뭐 캔들 얘기 짧게 해드릴게요. 한 20분 정도만. 네. 캔들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주니 특강이니까 잘 들으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캔들이 뭐냐면 뭐 이거죠. 네, 그랬어요. 이거를 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 양봉, 음봉할 때 그 봉 있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캔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식 차트가 아니고 이제 일본식 차트입니다. 그래서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캔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주니 특강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초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이거는 빨간색이 양봉이에요.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고 그 얘기는 됐고요.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1번 한번 더 찍어보시죠. 이게 고점이고요. 뭐 저점이고요. 다 아시죠? 네. 이런 거 말고요. 좀 활용하기 좋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요. 캔들은 두 가지가 있죠. 네. 양봉이 있고 여기 시퍼런 음봉이 있어요. 양봉 좋아하시죠? 음봉을 싫어하시고 원래 그래요. 자, 양봉이 있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자주 강의하는 게 있어요. 캔들을 보죠. 양봉, 음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양봉과 음봉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성징. 차트를 보실 때 이 캔들을 보죠. 네. 차트를 왜 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려고. 매매할 때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차트를 많이 보시죠. 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죠. 기술적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이. 네.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할 때 핵심은 뭐냐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하는 데가 바닥이겠죠. 저항은 당연히 고점이겠죠. 그죠? 네. 지지와 저항을 알면 사고팔고를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참고로 지지와 저항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개의 지지와 여러 개의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의 강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이제 복잡해지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캔들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종류는 수십 가지입니다. 매물대 지지, 뭐 여러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하다 보면 끝이 안 나니까 이거 다음에 넘기고. 옛날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얼마 전에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지와 저항 종류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이제 지지와 저항을 이게 제일 핵심인데 캔들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주의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안 바뀌었거든요. 세력의 모든 패턴과 기법이 다 바뀌긴 했는데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스킬이라기보다 스킬은 기술이죠. 이게 아니라 원리라고 생각하죠. 원리를 알아야지 응용을 하든 그죠? 네. 기술을 부리든 하죠. 기술을 쓰든 그죠?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양봉은 보통 지지를 합니다. 아셨죠? 양봉은 보통 지지를 해요. 음봉은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저항을 하겠죠. 각각 역할이 있는데 이건 지지를 하고 이건 저항을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꼬리가 있겠죠, 그죠? 네. 꼬리가 있을 텐데 꼬리가 있을 거고 여기도 꼬리가 있겠죠. 자, 아까 이제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도 당연히 고점이고 여기 저점이겠죠. 다른 거는 여기가 시가, 이건 여기가 종가, 이건 음봉이니까 여기가 시가, 여기 종가죠. 그죠?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어디가 지지와 저항이 셀까요?
무슨 얘기냐면 꼬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지지한다는 뜻은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선 지지, 여기선 저항.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보통 지지를 하냐면 양봉 세 개 볼게요. 네. 꼬리는 보통 필요가 없습니다. 음봉도 똑같아요. 꼬리는 지지와 저항을 잘 안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기 그 마트 가셔서 맛있게 생긴 생선을 하나 사셨어요. 꼬리와 머리는 어떻게 하죠? 안 갖고 오시죠 보통?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잘 안 드시죠, 그죠? 예, 저도 캔들 분석할 때 꼬리는 보통 떼고 갑니다. 별로 지지와 저항을 안 합니다. 이유는 여기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 통계 분석할 때 뭐 분산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 수학 시간에 보면 통계 분석할 때 예를 들면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쪽 끝은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2번 줄 읽어보세요. 양쪽 끝은 잘라버리잖아요. 극단적인 값은 잘라낸 다음에 이제 뭐 통계 이렇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값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니까 양쪽 끝을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르듯이 여기도 잘라버리시면 돼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꼬리는 보통 잘라내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죠. 여기와 여기가 실제 지지 또는 저항을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시가나 종가에 보통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매수를 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캔들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양봉은 지지를 생각하시고 파란색 저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항을 생각하시면 되고 위아래 몸통 위아래가 가장 지지와 저항이 센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응용을 해볼까요? 캔들 밑에는 뭐가 있어요? 거래량이 있죠. 그러면 뭐 이거 쉽죠. 거래가 많을수록 이 캔들이 지지를 하거나 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래량이 많을수록. 맞죠? 거래량이 거의 없다. 그럼 뭐예요? 아무리 캔들이 예쁘게 생겼어도 그거는 그 역할을 못하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거래량을 그래서 잘 분석하셔야 돼요. 거래량을. 여기서 이제 거래량은 뭐 100만 주 이상이면 된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래량이에요.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이라고 하면 돼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차트 보시는 분들 많죠? 오랜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실 거면 보지 마세요. 아셨죠? 휴대폰으로 차트 보실 거면 아예 안 보시는 게 여러분들 그 나중에 노후를 생각해서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차트 보면 보일 것 같죠? 안 나와요. 저도 주식 경력이 꽤 있는 전문가거든요. 저도 휴대폰 아무리 바빠도 휴대폰으로 차트 잘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불편해서 안 봐요. 태블릿 PC로 보면 될까요? 그냥 모니터로 사세요. 모니터로 하세요. 일반 모니터 있죠? 네. 그걸 보셔야 잘 보여요. 거래량을 보려면 크게 놓고 봐야 되거든요. 차트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기가 몸통 위아래가 제일 세요. 그런데 거래가 많은 종목은요, 요 중간에도 있어요. 다시 드릴게요. 거래가 많은 종목은 요 중간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분차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차트. 하루에 그 분차트로 이 캔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봉이라고 해봐요. 일봉. 네. 일봉이면 하루짜리죠, 그죠? 그럼 하루 9시부터 오후 3시 반 끝날 때까지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를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아침에 시작을 해서 쭉 끌어올려서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하다가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분명히 요 안에 어느 특정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횡보를 했을 거예요. 거기가 실제 매물대예요. 나중에 이런 게 궁금하시면 당연히 분차트를 열어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거래가 많을수록 그래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아침에 시작해서 그냥 올라가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끝날 때쯤에 훅 올라갔든지.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없죠. 이것도 똑같아요. 떨어질 때 떨어지다가 버티다가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버티다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맞겠어요? 여기에 맞겠죠? 허리니까요. 허리. 이해되셨죠? 네. 여기에 매물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알아요. 1번 캔틀만 봐도 저기쯤에 있겠네 그래요. 제가 그래요. 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직업병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좀 그렇게 잘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근데 캔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이게 직업병이라서 캔들이나 보면 대번 알아요. 저기 안에 그 매물대 있겠는데 딱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냥 직업병이라니까. 후유증이에요. 이거 나중에 산재 처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산재 처리, 직업병이라니까요. 네. 후유증. 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무튼 다른 거는 잘 그런 게 없는데 차트 보면 그래요.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네. 웃으시라고 이제 농담만 진담만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렇게 볼 줄 알아도 휴대폰으로는 차트 안 봐요. 왜냐하면 답답해서요. 이해되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잘 모르거든요. 봐야 알아요. 네. 또 비교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차트는 꼭 휴대폰 말고 모니터로 보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시려면 분차트를 보시면 돼요. 분차트는 뭐 많이 보세요? 1분봉, 3분봉, 5분봉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마지막 1번 찍어 보시겠어요? 이런 거 많이 보시나요? 1분봉, 3분봉, 5분봉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 차트 보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저도 1분봉이랑 3분봉, 5분봉 잘 볼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실 때는 30분, 60분 이런 단위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주린이분들 처음부터 짧게 보는 거 배우시면 나중에 키 안 커요. 네. 저희 큰아들이 키가 안 커갖고 마음고생이 좀 있는데 전 키가 큰 편이거든요. 장신은 아니고 180 정도 되는데 큰아들이 키가 안 커서 걱정입니다. 네. 이 녀석이 편식해서 그래요. 네. 똑같아요. 1분, 3분봉, 5분봉 이런 것만 편식하시면 여러분도 주린이에서 키가 안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30분봉, 60분봉. 이거보다 더 긴 거는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 요거부터. 그러면은 차트가 되게 편안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이 안에 매물대를 분석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아니고 몸통입니다. 이 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거래가 많을 경우에는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세요. 그리고 캔들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아니면 반대로 파란색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둘 중에 누가 좋은 걸까요? 1번, 2번. 안 찍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만 하셔도 돼요. 네. 누가 좋은 걸까요? 당연히 1번이 좋은 거겠죠? 왜냐면 끝날 때 그러니까 장중에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했으니까 여기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점이 여기니까요. 그죠? 네. 그런데 끝날 때는 올라와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도세보다 아침에는 매도세가 강했지만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긴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침에 올라가 보려고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매도세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캔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항상 거래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캔들인 거예요. 거래 없으면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종이호랑이에요. 허수아비, 종이호랑이. 하나도 안 무서워.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보시면. 근데 요즘에 이제 응용인데 이런 게 나오고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프롬파스트가 옛날에 작년 여름에 세종시 천도론이 불었어요. 세종시 천도론. 뭐냐면 세종시, 서울시 집값이 비싼 것은 다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다 그렇게 올린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잘못은 없다 그러면서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세종시로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일단 국회의사당부터 내려가고 청와대도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청와대,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자, 천도론. 네. 그래서 프롬파스트 같은 세종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네. 그 급등의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거 응용 문제입니다. 자, 이게 나오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 여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올라가다가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정고점도 뚫지 못하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력 대권 후보였던 유력 대권 후보 1위였어요. 이낙연 씨가 세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회에서 얘기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끝난 거예요. 차트를 배우신 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보면서 욕을 했겠어요. 이런 못난 놈. 그러면서 던졌겠죠. 그게 여기 던진 거예요. 아코존도 못 제끼니까. 그죠? 그러더니 가마치면서 가버렸어요. 왜 보여드릴까요? 좀 전에 알려드린 건 뭐예요? 이론입니다. 근데 저 이론도 모르고 주식을 하는 주리인분들이 하도 많아서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의 길로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네,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유니크한 거죠. 유니크, 특별한 거, 네. 희귀한 거. 유니크라는 영어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써볼게요. 유니크, 아주 특별한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끝낼 거거든요. 주리 특강을.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선 정책주나 그런 것들 있죠. 거기에서 아주 유니크한 그런 캔들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아주 유니크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말로 이제 의역을 해드릴게요. 평생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네. 도저히 아무리 차트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 캔들과 차트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날아갈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력이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을 잘 붙잡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걸 빼놨구나. 뭘 빼놨었냐면 아까 윤석열 씨 그 악재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었죠. 네. 자, 저희 방에서 이제 했던 얘기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5분이면 되니까 이거 듣고 나가세요. 아까 준이 특강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대선주를 할 때는요. 윤석열 씨 거 하나만 사면 안 돼요. 얘기해드렸잖아요. 윤석열 씨의 반대편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이재명 씨죠. 그렇죠? 네. 적군의 장수가 이재명 씨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씨랑 같은 라인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항마라고 하거든요. 대항마.
근데 윤석열 씨 라인, 즉 보수 쪽에 대항하는 최재형. 요즘에 떠오르는 게 저기 홍준표 이분이죠. 이재명 씨가 같은 나라에 있는 분들이 지지율을 따지면 이낙연 씨 이런 분들이죠. 정세균 씨 테마주는 요즘에 거의 이제 안 움직입니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윤석열 씨 쪽에는 최재형, 홍준표, 그 다음에 뭐 유승민 씨도 조금 있죠. 안철수 씨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손주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냐면은 그냥 이거 다 사시면 돼요. 대장주급을 한두 개씩 사가지고요. 딱 포트에 딱 넣어놓으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세요. 매도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시니까 아침에 시초가 대비, 시초가에 절대 못 사죠. 시초가 대비 단 1%라도 싸게 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세요. 근데 결과가 항상 안 좋아요. 분할 매수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할 매수 두 번 하죠. 그럼 평단가 거의 안 낮아져요. 근데 3번, 4번 하면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안 낮아져요. 변화가 없다고요. 근데 분할 매수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 다 놓쳐요. 분할 매수 하다가 아침에 시초가 대비 조금 싸게 살려고 하다가 다 놓친다니까요. 바로 급등하는 거. 그리고 팔 때 너무 한꺼번에 비싸게 꼭지에서 팔려고 욕심내다가 다 끌려 내려오시잖아요. 분할 매도 좀 하면 될 텐데 꼭 그냥 한 번에 다 팔려고 하세요. 제가 그래갖고 잘 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얘기 많이 해드렸죠? 자, 대손주도 똑같아요. 이 중에서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비중을 실으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방법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택과 집중을 너무 자주 하시면은 실수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실수 안 하는 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실수하는 분들은 뭐 때문에 실수하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를 예를 들어서 몰빵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목을 30개를 들고 있어도요. 윤석열 씨 것만 들고 있으면 몰빵이죠. 맞으면 1번 찍어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종목을 30개 들고 있어요. 100개 들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씨 것만 들고 있어요. 몰빵이잖아요. 윤석열 씨가 공수처 수사받는다, 부인이 이상하더라, 엑스파일 얘기 나오고 또 오늘도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왔죠. 그러면 그냥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 멘탈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분이 큰 실수하신 거예요. 본인이 못 견뎌요, 이거. 이재명 씨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씨 테마주를 몰빵했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이재명 씨가 떡볶이 먹었다, 바지 내린다고 했다. 김무선 씨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김무선 씨가 지금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안 끝났어요. 여자를 한을 품게 하면 그 두고두고 진짜 잘못된 거예요. 김무선 씨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죠 또 이재명 씨 테마주한테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할 때마다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다 사면 돼요. 대장주만 한두 개씩 분산 투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맨날 수익 나요. 왜냐면 자, 호재입니다. 윤석열 씨가 갑자기 저기 어딘가에 집을 많이 지어주겠대요. 호재죠? 관련주들은 막 급등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어디에다가 뭘 해준대요. 정책을 막 펼쳐준대요. 막 가는 거예요. 최재형 씨 지지율 좀 올랐대요. 막 가는 거예요. 홍준표 씨 지지율 올라가니까 막 가죠, 그죠? 네. 그래요. 자, 이게 호재가 나왔을 때죠. 자, 반대로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낙연 씨도 올라가고, 그죠? 네. 근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 악재죠. 자, 이재명 씨가 떡볶이 먹었대요. 지지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수혜를 봐요? 이분이 수혜를 보죠. 아니면 이쪽이 수혜를 보던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왜냐면 그 지지율이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수혜를 입는 거예요.
당연히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자 이재명 씨 테마주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반사이익으로 이낙연 씨 또는 윤석열 테마주들이 급등하겠죠.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종목을 뽑을 줄 아니까 그죠? 네. 수익이 안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뭐 하한가 가겠어요? 근데 이낙연 씨 테마주들은 상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입으면 수혜주가 되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가 5% 10% 급락해요. 하한가는 안 가요. 윤석열 씨 거는 상한가 두세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씨가 엑스파일 논란으로 부인 문제, 부인 루머 때문에 크게 힘들어할 때 그때 누구께 많이 갔어요? 최재형 씨께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최재형 씨가 요즘에 약간 좀 이제 홍준표 씨한테 밀려가지고 좀 약간 고전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홍준표 씨가 요즘에 역선택에 수혜를 입어서 홍준표 씨 지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홍준표 씨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주변에 그러니까 홍준표 씨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역선택이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서 지지율이 좀 올라오는데 어찌됐든 그 홍준표 씨한테 호재죠. 근데 윤석열 씨한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누가 가요? 대부분 홍준표 씨가 날아가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홍준표 씨가 국민의힘 대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설마? 그러니까 이러면서 세력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혹시 이러면서 이제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홍준표 테마주 급등했죠? 네. 유승민 테마주도 조금 들었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사놓으면은 골고루 사놓으면 이거 올라가면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과열되면 떨어지겠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딴 데로 가겠죠. 다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한두 개씩 사놓으면은 그냥 이분들은 맨날 수익 나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이 나죠? 그러면 그 수익 갖고 뭐 하겠어요? 다른 것도 사는 거예요. 후발주자. 그러니까 자꾸 종목이 한두 개씩 늘어나면서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딱 골라가지고 그것도 종목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한두 명, 종목도 한두 개 딱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그러잖아요. 아침 9시에 오늘 그랬다니까. 아침 9시에 마이크를 딱 키자마자 그랬어요. 윤석열 씨 안 좋은 기사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오늘 수요일날 추천한 게 홍준표 테마주인데 오늘 수익 되게 많이 났다니까. 20% 수익 났어요. 뭔지 모르시죠? 사람들 거의 몰라요. 뭐 TBC나 3일 그런 거 산 거 아니에요. 남들 잘 모르는 거 사놨어요. 우리 형들 맞죠? 그죠? 네. 우리 형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수익 냈어요. 네. 피닉스 소재는 보너스고 피닉스 소재는 최재형 씨 관련주죠. 최재형 씨도 수혜주잖아요. 윤석열 씨가 힘들어하니까 최재형 씨도 이제 수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피닉스 소재가 올라온 거예요. 실을 이것 때문에. 어때요? 그렇다고 윤석열 씨 관련주 들고 있는 게 손해를 봤냐?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 방에 애니농률, 옹진, 덕성, 자영 그런 거 없어요. 아시아경제, 아이비기명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데미지도 없고 수익만 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거 다 팔아버렸으니까. 대선주를 옳게 하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고생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들어보신 적이 없죠? 그렇죠? 네, 저희 방에서 이렇게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든 저렇든 수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스윙을 하니까 수익은 30% 50% 이상씩 나고 그리고 손절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손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 받쳐줘야 되는데 종목도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떨어져도 눌러줘도 손절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왕이면 유튜브 무방 그만 보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주 하고 싶으시면 추석하고 설 명절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9월달에 추석이죠. 9, 10, 11, 12 내년 설이 언젠가? 1, 2월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개월 꼬박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대선주로 계좌를 불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대형주 하시면 대형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형주 조정이 그때쯤 되면 끝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었겠죠? 그럼 뭐가 가겠어요? 정권이 바뀌면요,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해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대선 후보 이제 대통령 됐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발표했던 정책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하기 2달 전부터 바로 정부 정책주가 급등합니다. 날아다닙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실 거냐고요. 대선 정책주하고요, 정부 정책주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도 늘어나서 마음에 들면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막 그냥 악재 나오니까, 안 좋은 뉴스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옛날에 바이오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을 인바디로 바꿨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 대량거래 터진 자리가 여기죠, 그죠? 이게 뭐였냐면 노인복지 테마주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노인복지 관련주로 해서 크게 많이 갈 거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2012년 12월 선거 1년 전에 이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2,000원대에서요, 뭐 15,000원까지 갔어요. 많이 갔죠? 5배 이상 갔어요. 그쵸? 많이 갔어요. 자,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만큼 갔어요. 여기 5배 갔죠? 여기는 얼마 갔을까요? 5,000원부터 시작하면 여기는 59,000원. 여기 10배 갔어요.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뭐 하실 거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셔야 돼요. 네. 이런 거 그때 많았습니다. 많이 갔죠. 네. 편안하게 주식으로 돈 버실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빨리 좋은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에 편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